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제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에 눈이 계속 내리면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까지도 전국이 눈이 많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출퇴근길에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도 오늘까지 내리고 내일부터 날씨가 또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어제는 상당히 증시가 아주 좋았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전 미국을 비롯한 유럽도 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장관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어떤 컨퍼런스에서 40달러까지 떨어져도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7월달, 8월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되고 있죠. 너무 어느 곳에 생각을 하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하고 있는 가격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이다 어쩌다 여러분들이 설왕설래 하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강한 종목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장이 약세라고 그러지만 강한 모멘텀을 형성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눈여겨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월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11일 거래일 남았습니다. 남은 거래일 동안 을미년을 준비하셔야 되겠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EPS와 ROE가 아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 잘 매수하셔서 이번 장을 여러분들이 대표하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주식시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의 매도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1.35포인트 내린 1920.3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44억, 기관이 1643억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3042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로 약간 약보합 마감했지만 그래도 아주 강했죠. 기관의 매수세에는 기타 법인이 1134억, 연기금이 709억, 금융투자가 588억, 보험이 300억, 사모펀드가 142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36억 매도를, 비차익거래가 875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839억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 마감했죠. 기계업종이 2.58%로 가장 강했고요. 운수창고가 2.36%, 건설업이 1.8%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보험과 전기, 가스업, 금융업 등 13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죠. 자,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LG화학, 현대글로비스, 삼성물산 등 강세를 보인 반면 포스코와 삼성 SDI가 보합을,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 아모레지 등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전기가스업을 978억, 섬유의복을 65억 매수한 반면 제조업을 2875억, 전기전자를 1795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제조업을 1436억, 전기전자를 730억 매수한 반면 전기가스업을 905억, 기계업종을 29억 매도를 했지요. 전반적으로 약보합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4원 내리면서 1099원 1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40달러 내린 1.243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엔화 대비 원화는 0.0337원 내린 9.259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41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391개 종목이 조정을, 73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멋지게 들어오면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 대비 4.42포인트 오른 538.09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30억, 기관이 78억 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이날 281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기관의 매도세에서도 연기금이 28억, 기타 법인이 23억, 보험업종이 8억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86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지요. 인터넷, 출판 매체 복제, 통신 서비스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을 보였고요. 반면 기타 제조, 금융, 종이 목재 등 7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강세 종목이 우세했죠. 웹젠이 그 전날 조정을 많이 했다가 금요일날 또 상한가 마감했고요. CJ ENM, SK 브로드밴드 등 강세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반면 이오테크닉스, 골프존이 보합을, 개인빌, 검투스, 바이로메드 등 급등을 많이 했던 개임주와 바이오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IT 종합을 169억, IT 하드웨어를 104억 매수한 반면 디지털 컨텐츠를 33억, 제약업을 16억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통신 방송 서비스를 49억, 방송 서비스와 오락문화를 32억 매수한 반면 디지털 컨텐츠를 80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47억 매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상한가 23개를 포함해서 487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 포함해서 478개 종목이 조정을, 63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의 웰메이드가 이사선임과 정관 변경건으로, 코스닥의 아바코가 상근감사 승인건, 코스닥의 오리엔트 전공이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선임건으로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의 피엔텔이 주식회사 피엔탈 몰드 가칭인데요. 를 본사 회사에서 모회사에서 분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증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과 미국은 이제 원유 하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발표됐던 리비아의 원유 터미널 두 곳의 폐쇄 조치 소식으로 장 초반 유가가 반등이 멋지게 시작이 되면서 정말 신나게 반등이 하는 것 같았으나 다시 반등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고 거기다가 저유가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다시 유가가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특히 14일이죠. 일요일 날 수하일 알 마주라이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어떤 공식성상에서 발표를 통해서 유가가 40불까지 떨어져도 감산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미국 증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 준비 소식에 달러 대비 루블화가 사상 최초로 루블하면 러시아를 얘기하죠. 60루블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 하락이 유럽의 시장을 지배를 하면서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은 전거래 대비 7.25포인트 조정한 323.2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이 전거래 대비 117.91포인트 조정한 6182.72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30은 260.72포인트 조정한 9334.01로 프랑스 객사공은 103.55포인트 조정하면서 4005.38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유 관련 그룹 평균이 3.1% 하루 만에 조정을 보였고요. 거의 모든 종목이 유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했는데 애플원이 4.5%, 지난주까지 25% 정도 조정을 했고요. 툴로 오일이 2.3%, 오피르 에너지가 4.1%, 스테 오일이 1.2% 조정 마감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프랑스의 정유회사인 테크님만 1.01% 강세 마감했습니다. 원자재 관련 주들이 약세 마감했죠. BH 빌리턴이 3.7%, 리오틴트도 2.4% 등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 관련주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통신업체 브리티시 텔레콤이 이이나 라이벌 기업인 O2의 인수 비딩 참여 소식에 0.15% 강세 마감했습니다. 슬슬 또 M&A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도 유가 하락이 지속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 마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일 석유 수출기구 오페크가 유가 급락에도 감산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다시 유가가 한 3.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지요. 특히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류가 1월 인도분이 전거래일 대비 1.9달러를 떨어지면서 3.3% 하락 마감하며 55달러 91센트 배럴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재밌는 거는 원래 이제 아까 유럽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장 초반에 리비아의 원유 터미널 두 곳을 폐쇄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세를 보였는데 그러나 원유가 과잉 공급 우려로 다시 하락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두바이 컨퍼런스에서 유가가 40달러까지 떨어져도 감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특히 이날 오페크가 11월 27일 오페크가 이제 지난달이죠. 11월 27일 석유 장관 회의를 통해서
하루 평균 3천만 배럴 산유량 쿼터 한도를 당분간 조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가의 하락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표는 그렇게 좋은 지표도 있고 조금 반대 지표도 있긴 한데 그렇게 나쁘지만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유가가 주식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미국의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주 제조업 지수를 3.6포인트 하락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0.2포인트 그리고 시장 전망치 12포인트의 큰 폭에 하회하는 모습인데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지난 2013년 1월 이후 최초인데요. 연방준비제도가 11월 산업생산을 전월 대비 1.3% 증가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계절 조정치가 포함이 된 거죠. 지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이고요. 시장 전망치가 0.7%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좋죠? 시장이 0.7% 오를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뛰어넘었으니까요. 건설업자의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12월 주택시장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으나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NAHB 북미 주택시장협회가 12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57로 예상치 59와 9년 내 최고인 지난 11월 58을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긴 한데 6개월 연속 50을 올라가고 있다는 아주 낙관적인 의미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 지수가 50을 넘어가면 건설업자들은 주택 판매를 추세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유가 하락이 시장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다우가 전거래 대비 0.58% 조정한 17,180.84를, S&P 500은 0.63% 조정한 1989.63을, 나스닥은 1.04% 조정한 4,605.16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11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111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S&P GSCI 농업지수, S&P GSCI 동지수, 나스닥 운송이 제일 강했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5개, 하락이 25개였는데 보잉과 엑선모빌, AT&T 등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29개, 하락이 69개였는데 매사추세츠 플레밍햄에 위치한 소매업체 스테이플스가 2.3%로 가장 강했고요. 펜실바니아주 세실 타운십에 본사를 둔 제약업체 밀라린 컴퍼니가 2.25% 강세 마감 보이면서 54달러 52센트로 신고가 중입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서는 상승이 138개, 하락이 349개였는데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유기업 다이아몬드 오프셔 드릴링이 5.6% 강세 마감했고요. 미국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의 애견 사업을 하고 있는 패스 마틴 컴퍼니가 4.25% 강세를 보이면서 80.97달러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료는 1달러 90센트 조정한 배럴당 55달러 91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79센트 조정한 배럴당 61달러 6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14달러 80센트로 온스당 조정을 하면서 온스당 1207달러 2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16일 화요일 글로벌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25차 미국과 중국 상업무역 공동위원회 1일차 진행을 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1일차 오늘과 16일과 17일 진행을 하지요. ICSC 골드만삭스 연쇄점 판매지수, 11월 신규 주택 착공과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존슨 레드북 선매 판매 지수와 12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예비치, API 주간 석유 보고서 발표 예정입니다. 중국은 11월 HSBC 제조업 PMI 예비치와 11월 해외 직접 투자 발표 있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12월 마르킷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예비치, 유럽은 EU에서 12월 유로존 PMI 예비치와 10월 무역수지, 11월 유럽 신규 상용차 등록대수 발표 있습니다. 독일은 12월 PMI 예비치, 12월 ZEW 경기 기대지수 발표 있고요. 영국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의회에 출석을 하고 영단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단은행 금융안전보고서 발표를 하고요. 10월 ONS 주택가격지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12월도 이제 오늘 포함해서 11일 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를 잘 하셔야 다가오는 또 2015년 을미년을 준비를 잘 하겠죠? 여러분들 좋은 생각으로 준비 잘 하셔서 2015년 을미년을 대표하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 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16일 화요일 주식시황 여기서 마칩니다.